곧 총선이 있을 예정이다. 여러 선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총선이다. 대한민국의 구조, 형태, 성질을 결정하는 곳이 국회이고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총선이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민주당과 미래당이다. 소위 진보와 보수로 불리는 이 두 당이 대한민국의 규칙과 질서를 결정하는 국회를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고 이들이 헬조선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헬조선이란 무엇인가? 온갖 불평등,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실업률, 결혼과 연애 등을 포기한 다포세대, 모든 가치의 상품화, 재벌의 자국 식민지화, 경쟁과 우열의 사회,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 세계 최고의 아동 우울증, 부의 세습, 학벌 계급 사회, 갑질, 자본의 인간 노예화, 사회 안정망 결여, 일상의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등등 헬조선의 온갖 증상들이 정권이 바뀌고 여러 혁명을 통해 민주화가 되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정치라는 건 치료이다. 그 사회의 온갖 병폐를 치료하는 과정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인데 오늘날까지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었다. 늘 정치와 국민의 삶은 분리되어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기 전에 이 사회의 귀족이고 엘리트로서 이 사회를 지배한다는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현재 그들은 특권계층이지 국민을 대표하는 대기구가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국민의 고통은 나몰라라 한다. 그래서 늘 그들만의 리그이고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나 절망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러 사회 현실적인 문제를 정치가 해결하지 못해 절망과 좌절로 변화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종교이다. 종교에 대한 집착, 극성스러운 신비주의, 사이비 종교의 유행 등은 그 사회의 정치가 얼마나 문제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신천지를 욕하기 전에 이런 종교가 유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은 우리나라의 오랜 고유 풍습이다. 한국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수직적 권위주의 문화가 사회 구성원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고 피지배층은 차별과 착취를 겪어온 역사라 말할 수 있다. 헬조선이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보수와 진보라고 불리는 이 거대 양당만이 선거에서 대부분 표를 얻기 때문이다. 왜 이들이 표를 얻는 게 문제가 되는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당과 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미래당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보수 집단이다. 단지 미래당이 좀 더 수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고 북한에 대한 태도가 서로 좀 다를 뿐이지 그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어느 당이 정권을 차지하든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헬조선은 나아지지 않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실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보수이기 때문이다. 보수란 기업과 시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적 약자나 불평등의 문제에 좀 더 덜 민감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진보라 말할 수 있는 당은 정의당 정도일 것이다. 노동, 인권, 복지, 교육, 주거, 재벌, 양극화, 외교, 환경 등 여러 문제에서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다.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은 자본의 노예로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뿐이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선호하는 두 거대 정당이 계속 정권을 잡는 한 이 나라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이나 비례대표 정당을 하나 더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 이들의 정치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특별한 정치적 신념이나 철학, 나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그런데도 왜 국민들은 이 두 당만 뽑을까? 왜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 두 당만 선호하는 걸까? 우리 역사적으로 여러 투쟁과 혁명을 거치면서 형식적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나라인데 왜 경쟁과 자본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우경화된 정치 형태를 갖게 되었을까?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하기 때문에 온갖 불평등과 비인간적인 경쟁, 권위주의, 서열화 같은 병폐들이 더 심화되는 것이다. 촛불혁명을 이룬 위대한 국민이 왜 민주당 아니면 미래당만 고집할까? 특히 미래당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당이다. 이미 소멸되어야 마땅한 당이 왜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을까? 왜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우선 표면적인 이유로는 분단 상황이 이런 비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은 냉전 질서이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소련과 미국의 대립, 북한과 남한의 대립, 좌와 우의 대립. 이 대립이 상식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게 방해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모든 문제를 좌와 우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린다. 세월호를 봐도 좌와 우의 문제로 바라본다. 역사를 봐도 좌와 우의 대립으로 바라본다. 독립운동가를 봐도 좌와 우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빨갱이냐 아니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외교 문제를 봐도 좌와 우의 문제로 바라본다. 통일의 문제도 좌와 우의 문제로 바라본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와 우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과는 괴리된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도외시되고 쓸데없는 문제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한다. 그래서 이 헬조선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고 항상 민주당 아니면 미래당 이 두 당만 뽑고 있는 것이다. 좌와 우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이 두 당만 뽑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심층적으로 들어가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헬조선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다분히 감정적이다. 이성적, 상식적으로 정치를 대했다면 잘못한 당은 심판받고 정치인들은 국민 무서운 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다분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늘 민주당만 뽑는 사람들이 있고 늘 미래당만 뽑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두 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감정적이다. 이번엔 이 당 뽑고 저쪽 당에 복수하고 또 이번엔 저쪽 당을 뽑고 이쪽 당에 복수하고 일종의 스포츠 경기이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 위해 상대팀이 지는 걸 보기 위해 나 4년 동안 힘들게 했던 그 정당에게 복수하기 위해 투표를 한다. 상대에게 지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심리는 너무나 낮은 수준의 정치의식이다. 이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제의식 속에서 투표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혹독한 교육 현실에 우울과 자살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정치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투표한다. 그런 투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변화가 안 된다. 물갈이도 안 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활동을 잘 하지 않고 출석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데도 단지 민주당이란 이유만으로 미래당이란 이유만으로 뽑아준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는지 4년간 우리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 사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걸 잘 모른다. 심지어 비례대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한다. 실력도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다. 국회의원 자리를 가볍게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 출석도 잘 안하고 중간에 의원직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국민에 의해 견제받지 않은 국회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종교나 연예인, 요즘 유행하는 미스터 트롯 같은 것에 빼앗긴다.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가 위세를 떨치는 건 어차피 안 바뀌어 라는 현실적인 무력감, 정치 혐오 때문이다.
지인 중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국회에서 일한다고 막 대접해준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아니, 국회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본다. 벌써 우리 국민들 자체가 그런 특권의식에 젖어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를 우습게 하는 것이다. 물론 국회가 일을 잘한다면 대접해줘도 이상할 게 없다. 너 국회에서 일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다. 근데 국회가 지금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도 국회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접해준다. 뭔가 잘못됐다. 4.19 혁명, 6월 항쟁, 촛불혁명을 거쳤지만 국회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느낀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닌 것이다. 박근혜의 비선실세 문제와 재벌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 직장에 와서는 권위주의적인 사장이고 가정에선 권위주의적인 아빠이고 학교에선 권위주의적인 교사라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말해온 걸 중간 정리하자면 오랜 전통에 빛나는 수직적 권위주의 풍토, 선거를 대하는 감정적인 태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헬조선을 만들었고 또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독일 사상가 테오도르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라 했다. 투쟁의 최전선은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이다. 이 사회의 인간을 기르는 양육 방식과 교육은 개개인을 존중하기보다 개성을 죽이고 이 사회의 가치에 충성하게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자란 자아가 과연 얼마나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을까? 욕구불만으로 가득 찬 내면 세계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빛나는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 자신의 내면이 일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성과를 이뤄도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뿐이다. 일상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일상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다시는 박근혜의 비선실세 문제나 세월호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요약하자면 헬조선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국회 때문이고 이런 국회를 만든 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 때문이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다. 그러나 반성은 없었다. 우병우나 선장이나 박근혜 탓만 했지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았다.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거리로 나와 촛불혁명을 이뤄냈다. 그러나 정치인들 탓만 했지 반성이 없었다. 헬조선의 책임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각자 자신에게 있는데 이 사회 탓만 하고 정치 탓만 해서는 변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주인은 책임지는 것이다. 이 땅의 주인이라면 이 땅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나의 내면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항상 민주당 아니면 미래당만 뽑는 이런 심리를 좀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은 강력한 힘에 의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본능이 있다. 민주당이나 미래당 같은 큰 당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작은 정당은 왠지 불안하다. 그 당을 뽑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뭔가 불안한 것이다. 하지만 그거는 자기 마음의 문제일 뿐이지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일을 못할 것도 없다. 지금껏 이 거대 양당의 정치를 맡겼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나아졌나. 상위 10%의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절반이고 상위 10%의 금융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90%이고 상위 10%의 부동산 자산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90%이다. 민주당이 돼도 미래당이 돼도 사회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아이들은 지옥 같은 삶에서 자살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결혼도 못하는데 노인들은 가난해서 자살을 선택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민주당, 미래당인가? 한번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오랜 세월 정치인들은 우리 머리 위에 군림하기만 했지 국민들의 삶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에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정치에 호소를 해야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 어둡게 만든 주범은 정치인들이고 그 정치인들을 뽑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입시 지옥 속에서 고통스럽다고? 그럼 당장 거리로 나가서 투쟁해야 된다. 정치인들한테 호소해야 된다. 서울대를 없애고 모든 대학에 서열을 없애자고 호소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아니면 부당한 힘 앞에 내 인생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부모님의 기대나 주의 시선이라는 압박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다.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걸 원한다고. 이렇게 바뀌기를 원한다고.